안녕하세요. 봄봄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75세. 젊었을 땐 막연히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어느새 제 이름 앞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가의 주름보다 더 낯설게 느껴지는 건 제 안에 스며든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해도 돈이 없어도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너무나 큽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떠난 인연은 붙잡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은 참 많습니다. 가난도 겪어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경험했고 배신도 당해봤고 기쁨과 슬픔도 모두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두려움을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온 세월이 많아질수록 마음속엔 더 깊은 그림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괜히 걱정 끼칠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늦게 혼자 앉아 있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두려움들이 하나씩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주는 지혜는 많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안겨주는 고독과 두려움도 분명 존재합니다. 72세가 된 지금 제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사람 마음속에 생기는 공허와 외로움, 그리고 사라지는 존재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길을 아직 걷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더 따뜻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깨달은 인생의 진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 중 어느 하나쯤은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두려움은 바로 잊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내가 어느 순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조용한 공포 말입니다. 사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그렇게 큰 힘이 되는 줄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일이 없을 때 그 고요한 시간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날이 올 줄은 미처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잘 압니다.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요즘 세상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연락이 뜸해도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내가 정말 잊힌 걸까? 아니면 너무 멀어져 버린 걸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티격태격도 하며 살았는데 이젠 한 달이 지나도 보지 못하고 전화 한 통 없이 시간만 흘러갈 때 그 침묵이 괜히 마음을 아리게 만들더군요. 한두 번은 참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거듭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쳐다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내가 먼저 걸어야 하나 아니야. 괜히 방해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냥 다시 내려놓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멀리서 손주가 친구랑 함께 걸어오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는데 그 아이는 나를 못 본 척 혹은 모른 척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조그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 한편이 서늘하고 허전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아이에게도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려지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이야말로 이 나이에 겪는 가장 쓰라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 도와주곤 했습니다. 김장을 할 때도 손주를 볼 때도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나는 늘 손을 걷어붙이고 나섰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어머니, 이제 쉬세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고맙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엔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쓸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인정에 나가도 비슷합니다. 예전엔 수다도 떨고 밥도 함께 먹고 동네 뒷산도 같이 올랐지만 이젠 자주 보던 분들이 하나둘 안 나오고 새로 온 사람들과는 금세 친해지기도 어렵습니다. 이름도 잘 외워지지 않고 어쩌다 말을 붙여도
어색한 침묵이 길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나는 또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잊고 있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활기찼는지, 어떤 걸 좋아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그런 것들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 머리카락, 그 안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는 나를 확인하려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여기에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잊어도 내가 나를 잊지 않으면 나는 분명 존재하는 사람이다. 두려움이라는 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면 가끔은 온 세상을 버틸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작은 실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먼저 전화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기억을 건네주는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그 따뜻함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잊힌다는 것은 분명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잊지 않고 또 누군가를 기억해주는 그 마음을 지닌다면 이 조용한 두려움도 언젠가는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다른 어떤 두려움보다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살아오며 여러 번 병치레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속이 더부룩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은 참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에 다니면 언젠가는 조금 나아지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잃어간다는 느낌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는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텔레비전을 켰다가도 어떤 프로그램을 보려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봐. 그랬던 것이 어느 날부터는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까먹고 하루의 순서가 엉켜버리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이름이 한참 동안 입에 맴돌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한 기억이 너무 많은데 그 소중한 이름 하나가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질 않더군요. 입까지 맴도는데 소리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치매라는 단어는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머릿속에 떠올려보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 해도 신문에서, 뉴스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묻게 됩니다. 혹시 나도 지금 이건 단순한 건망증일까? 아니면 그 물음표는 날마다 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정신이 흐려진다는 건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내 이름, 내가 했던 말, 내가 아끼던 사람들까지 모두 흐릿해지고 낯설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 긴 침묵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떤 날은 딸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한 말 또 하셨어. 그 말에 괜히 서운하고 또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또 말이 많았구나. 그렇게 웃으며 넘기지만 속으로는 파문처럼 퍼지는 공포와 당혹감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걱정해줍니다. 하지만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말을 중간에 자르고 설명하지 않고 넘기고 결정해야 할 일에서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 사람의 어른이 아니라 점점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받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머리를 쓰는 일들을 일부러 하려고 합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고 옛날 앨범을 꺼내 사진을 보며 이름을 떠올리고 하루 일과를 수첩에 적어봅니다. 이게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정신이 아직 또렷하다는 걸 내가 나에게 증명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릴까봐 겁내면서 오늘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반쯤은 자신을 포기한 삶이 아닐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요. 그 말처럼 혹시 내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잊혀지더라도 내 마음이, 내 따뜻함이 나라는 사람의 흔적으로 남는다면 나는 끝까지 나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신이 무너지는 것, 그건 분명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자꾸 들여다보며 조금 더 또렷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방어이자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두려움은 바로 의미 없는 하루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건 몸이 아픈 것도 사람에게 잊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고요하고 더 길게 마음을 잠식해오는 감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시계를 보고 커튼을 걷고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그러다 보면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다시 멍하니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수없이 많은 소리가 오가지만 그 어떤 것도 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가고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반복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도대체 뭘 한 걸까?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더욱 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젊었을 때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정도 일도 아이도 부모님도 내 손이 닿아야 할 곳이 많았기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그때는 오히려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이제는 그 누구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니 처음엔 조금은 홀가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건 자유가 아니라 때로는 방향을 잃은 표류처럼 느껴집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를 때 사람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점점 자신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무언가 하고 싶어도 이제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배워보고 싶은 것도 내 나이에 뭐라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게 생각을 접고 나면 다시 또 익숙한 하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하루가 편안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전함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밤이 무섭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눈을 감으면 깊은 어둠 속에서 자꾸만 생각이 길어집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오늘과 똑같겠지.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꺼지는 듯한 아주 묘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지금 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질문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곁에 많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 물음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작고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붙이려 합니다. 밥을 해먹는 것도, 식물에 물을 주는 것도, 신문을 읽고 메모를 남기는 것도 그 자체가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 그 하루가 의미가 있다면 반복되는 일상도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날의 하루는 전과는 조금 다른 빛깔을 띠게 됩니다. 무의미한 하루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창밖에 핀 꽃을 보는 것도 의미고 옛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의미입니다. 어떤 하루든 내 마음을 담으면 그게 살아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다시 발견해 나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히 나와 함께 걸어간다면 이 길 끝에서도 분명 내 삶의 빛은 꺼지지 않고 조용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찾아온 두려움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숙제 같은 감정입니다. 젊었을 땐 이별이 그저 연인 간의 일이거나 가끔 찾아오는 인생의 한 페이지쯤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사랑해온 사람들,
그들과의 작별이 언제든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너무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함께한 친구가 먼저 떠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금세 회복하겠지 생각했지만 며칠 뒤 부고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 사람과 나누었던 수많은 말과 웃음이 아무 소리도 없이 멈춰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기쁨이면서도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인사가 마지막이 될까봐 이제 또 누구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전에는 누군가를 배웅하면서 또 보자는 말을 가볍게 건넸지만 지금은 그 말이 조심스럽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가족과의 이별은 더 깊고 아픕니다. 남편이 떠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옆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차가운 병실에서 숨을 멈췄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빈자리가 가장 먼저 보이고 밤에 잠들기 전 들려야 할 코 고는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괴로웠던 건 후회였습니다.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말할 걸, 함께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갈 걸, 괜히 짜증내지 말 걸,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떠올랐습니다. 이별은 항상 예고 없이 오고 그 이별 뒤에는 말하지 못한 사랑과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자주 말하려고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했다. 이 단어들은 마음을 무겁게 하기는커녕 내 안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약이 되더군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떠나보내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별이 덜 아픈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떠난 뒤 그가 쓰던 컵을 그대로 두었고 그가 앉던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너무 정리 안 하는 것도 집착이야.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집착이 아니라 기억을 곁에 두는 방법이라고요. 그가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나면 지금도 가끔 말 없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외로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 사람의 흔적은 내 살 곳곳에 조용히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건 분명 두렵고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면 그 역시 삶이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억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운 향기로 남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관계를 더 진심으로 더 다정하게 채워야 하겠지요. 이별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꼭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언젠가 이별을 견디게 해줄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두려움은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감정은 조용하지만 가장 깊고 아픈 곳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나이 들수록 더 커져만 갑니다. 살아오면서 늘 누군가를 책임지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위해 일하고 무언가를 해주는 입장이 익숙했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는 작은 일에도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어도 괜히 허리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참고 몸이 좀 아파도 병원에 간다는 말조차 미뤄두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그 순간 아이들의 하루가 복잡해질까봐, 나 하나 때문에 바빠질까봐, 그게 미안해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마트에 같이 가자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오늘은 조금 바쁜데 내일 안 될까? 하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바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괜히 부탁한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부탁을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 불편함과 미안함이 마음을 점점 더 다치게 만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잔병치레도 늘고 예전에는 혼자서 하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하면 어머니가 이제는 많이 약해지셨구나. 혼자 두면 안 되겠네.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들까봐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훨씬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그 여운은 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주 찾아올수록 나는 점점 내 존재의 무게를 필요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지우는 말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나는 없어도 돼. 나는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마. 그런 말들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정작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물음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감정은 대부분 내가 나를 미리 포기할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짐이라고 느껴버리면 그 마음이 그대로 상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고맙다고 말하면서 기꺼이 받는 법. 미안해하지 않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법.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먼저 믿어주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짐을 나눠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간 아닐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부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이고 내가 있어 그들이 안심하고 내가 있어 따뜻해지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조심스러워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짐이 되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존재를 스스로 아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하루의 따뜻한 존재로 남으려는 마음.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 어쩌면 각자 다른 모습 같지만 결국엔 삶이란 이름으로 이어진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나도 누군가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속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72세라는 나이는 단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나이쯤 되면 세상도 사람도 나 자신도 새롭게 보입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젠 조심스러워지고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문득 가슴을 찌르기도 하지요. 잊히는 존재가 되는 것, 정신이 무너지는 것, 하루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이 5가지는 누구나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그림자이자 그림자 뒤로 더 단단하게 살아남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들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꺼내 놓는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두려움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괜히 나이 들어 약해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내 마음이 더 상처 입을까봐 우리는 자주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고여있는 감정은 때로는 병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자신을 향한 오해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꺼내보는 것,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이에 새삼 깨닫게 되는 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든 우리는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 하루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햇살도 있고 누군가의 안부 전화도 있고 아침의 커피향도 밤의 고요한 달빛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그게 비록 아주 짧은 대화일지라도 잘 지내요? 라는 인사 한마디일지라도 그 따뜻한 연결 하나가 우리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돌려줍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덜한지, 어떻게 사랑해야 상처가 덜한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지켜야 내가 나답게 늙어갈 수 있는지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제가 배운 건 나를 너무 작게 여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말, 내가 건네는 미소,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쩌면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작은 위로 하나, 진심 어린 공감 하나를 찾고 싶어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거겠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어둡지도 눈부시지도 않은 그저 따뜻한 등불 하나쯤으로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너무 오래 혼자 품고 있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